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좀 전에 됐습니다. 오늘 장 흐름도 비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장으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박미라 앵커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을 자세히 정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엿새 만에 반등이 나왔죠. 고용지표 호조로 6거래일 만에 오른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고점에 부딪히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한 2016.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2포인트였죠. 이 여유롭게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도했지만 결국 23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91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죠. 개인이 817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93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530에서 횡보하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530선 중반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가는 4.67포인트 상승한 537.50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535포인트였죠.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 237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27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5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달러당 1,073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덕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죠. 게다가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의 개입 경계강도 여전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77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9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눈치 보기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마감하며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는 수익의 달인입니다. 수익의 재구성 코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도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김선윤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시청률이 날이 갈수록 크게 뛰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 보고 계세요. 또 오늘 수익 달성한 종목들이 또 오늘 벌써 5일째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수급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래 번호로 좀 항상 좀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항상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꼭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시청자분들과 프로그램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런 코멘트를 날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우도 갑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장 이런 코멘트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ITF 금주 갑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ITF 금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힘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530포인트 넘어갈 때 ITF 금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은요 확실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점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종목 5개 말씀드리기 전에 한 종목이 목표가를 오늘 달성을 했고요. 또 한 종목은 사실 23일로 추천드렸던 건데 25일로 목표가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입니다. 오늘 금호타이어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바쁩니다. 자, 금호타이어 제가 목표가로 잡았던 부분이 13,000원, 14,000원인데요. 오늘 고점으로 보이십니까? 차트 열어놨어요. 13,000원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한 게요. 확대를 해볼게요. 저희가 매수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 이날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쯤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15% 달성했습니다. 지금 파셔도 10%는 아니군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그래도 고점 기준으로 15%입니다.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요. 수급이 좋던 말건 뒤도 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실현 종목 나와줬네요.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짧게 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SM입니다. SM을 지금 이게 23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23일 추천드렸는데 제가 목표가를 짧게 잡았죠. 38,000원, 39,000원 잡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25일날 38,000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좀 확인을 못한 게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확인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도 사인 안 냈습니다. 가져갑니다. 파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지만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 잘 나고 있어요. 끝까지 오늘도요. 어떤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급 100점주 5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윈스테크넷,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중공업 가지고 나왔는데요. 파라다이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수급 특징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어떻게 나와줬나요?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한 수급인데요. 살펴볼게요. 외인들이 오늘 13만 3천주, 기간이 12만 5천주, 어제 기간 12만 7천주, 외인들 20만 6천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조금 뜻이 깊은 게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많은 물량 기관들이 싸그리 매수를 보여준 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자, 왜 올라가고 있죠? 기관과 외인들이 왜 이거 왜 삽니까? 여러분, 다음 달 국경절 있어요, 중국. 당연히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국경절이 10월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들어와서 국내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몇 분기? 그쵸? 10, 11, 12, 4분기 때 실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포인트 놓치지 마시되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다는 거. 그럼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점 꼭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윈스테크넷입니다. 네. 윈스테크넷은 제가 또 왜 가지고 나왔을까? 역시나 수급이 갑자기 어제 그제부터 심상치 않게 바뀌더니 오늘 장에서 완벽하게 돌아서는. 자, 오늘 기간들이요. 윈스테크넷 지금 저도 확인하는 겁니다. 3시 7분에 때 말씀드렸어요. 6분 7분에. 기간 오늘 11만 주 윈스테크넷 매수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 투신, 연기금, 뭐 사모, 국가, 기타, 보험, 금융, 은행 다 샀어요. 다 개인 물량 흡수해버렸습니다. 자, 차트 흐름도요. 갑자기 조금 반등을 확 위로 틀어버리네요. 네, 요런 모양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대형주 갑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전기 차트 흐름, 이렇게 많이 빠졌던 흐름이 다시 120선 라인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는데 오늘 수급 보자면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10만 6천 주, 기관들이 9만 7천 주 매수를 합니다. 이틀 연속 양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중요한 포인트, 연기금이 꾸준하게 5일째 매수, 투신 이틀 싹싹 조금 다시 매집을 하려는 시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차트 역시나 바닥을 치면서 윈스테크넷처럼 포인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쏙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죠? 정말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 눈여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은 안 드렸지만 최근 말씀드렸던 100점주를 가져가는 종목들 중에 급등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나 조금 관심이 가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역시나 대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합권에 오늘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양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수급 열어봅니다. 자, 특이사항이 보이십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눈에 들어오고요. 외인들 굉장히 많은 물량 꾸준한데 이 기관의 매수, 그렇게 팔던 기관들의 흐름이 매수로 소폭이나마 조금 들어왔다는 거.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준다는 게 조금 긍정적입니다. 꾸준하게 외인들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요. 지금 현재 차트 흐름 자체가 주봉으로 보면요. 위에 더 이상 물량대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없습니다. 예, 별거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신고가 계속 가는데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서 또 수급적으로 괜찮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대형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또 눈에 띕니다. 자,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오늘 현대중공업 2.8%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주봉 차트를 보니까 27만원에 오늘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주봉에서 이제서야 120일선 라인에 올라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쵸?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커다란 어찌 보자면은 큰 아주 W자 패턴 자체를 그려주면서 주기적인 반등 자체 나타나주고 있죠. 2년 주기. 요런 2년 주기, 2년 주기 이런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자체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에서 역시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자, 오늘 현대중공업 기관들이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듯 싶었는데 이틀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특히나 강한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기관들 44,000주, 외인들도 26,000주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종목을 다시 상승 쪽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잘 가고 있단 말이죠. 성과 인상 플러스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수주, 목표가 조기 달성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과 더불어 수주까지 잡혀 있으면서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적을 보건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적을 보건데 예상치보다 좋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가져라. 최근에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예상치보다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좋은 종목, 네, 이런 포인트가 지금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 같고요. 업황의 회복 완벽한 발틱 운임지수까지도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중에요. 오늘 제가 추천을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뭘 말씀을 드려볼까요? 고민이 저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테크넷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윈스테크넷의 먼저 일봉상의 흐름 보면요. 굉장히 좋은 이쁜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요. 이렇게 조금 파인 우물 자체를 완벽하게 바닥권을 찍고서 21선 위로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다가 급등을 해주는 모양새인데 이슈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스테크넷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수출 부진 우려가 좀 있었지만서도 굉장히 양호한 측면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나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 그래서 이미 주가 자체는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실적 우려감 자체가 반영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차트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첫날 사라고 말씀드리죠. 그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수급 말씀드렸어요. 기관들 완벽하게 돌아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수급 체크하고서 매수가 목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 지금 오늘 11만 주 매수 들어옵니다. 투신 33,000주, 연기금 25,000주. 이런 퍼펙트한 모든 수급이 들어왔던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다시 개인들 물량 네 빨리고 있네요. 기관한테 쪽쪽 빨리고 있어요. 요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시초가로 내일 들어가도록 하고요. 목표가 자체는요. 한 18,000원 라인에서
한 2만 원 정도 라인까지, 이 부분 라인 정도까지 조금 매수하고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요 15,500원 라인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윈스트크넷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수달킴의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종목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또 마디 탑픽 중 어떤 것들을 꼽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설명까지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큰 종목을 준비한 것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내수 관련 섹터입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가 달성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가 좀 재개가 된다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들고 나왔었는데요. 조정 시에 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포인트가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수 관련 섹터들 일단 상승의 흐름들이 좀 눈부시게 좀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환율적인 이 부분들까지도 일단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눌림 시에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만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좀 통해서 많이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만도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을 하고 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형성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절반에 좀 되돌림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21선을 다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저점대를 이탈해 주지 않고 현재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아마도 매기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만도도 일단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이외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종목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한일 이화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 이화 같은 경우도 18,000원대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1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좀 더 높여서 22,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은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는 아마도 제일 좋은 실적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월요일 시장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현대위아, 그다음에 동양기전, 평양전공 이런 종목까지도 함께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 등 또 만도, 파라다이스 이런 좀 오늘은 아주 크지 않은 적절한 사이즈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추천을 또 받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탑픽주에 대한 조건 들어봤고요. 수익률 369%에 대해서 또 각각 도전을 하는 또 그런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몇 %짜리입니까? 예, 오늘은 좀 9%짜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센데요.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도 주도주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순환매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내수 섹터들은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유난히 안 올라가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좀 고점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NC소프트를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이 AVCNC도 충분히 순환매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 쪽까지 슬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41,300원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매수 포인트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1,300원 이하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를 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블 CNC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만두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한일, 이화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성우 하이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품사들 대비했을 때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수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9월 초에 들어서면서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금일 종가 기준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면 적어도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도 괜찮고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고 그리고 섹터별, 업종별,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했다면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따라붙어도 좀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바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면서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따라붙어도 좋은 그런 흐름들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우하이텍이 바로 그 경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에 따라서 상승을 절반 정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이 절반의 매몰수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게 된다면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5,800원에 좀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15,500원 전역, 500원 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 그리고 손절가는 14,4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과감하게 9% 도전하는 그런 종목으로만 두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에이블 CNC 그리고 성우하이텍 두 종목이니까요. 또 정전 멘토가 자신감 있게 드린 종목인 만큼 꼭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전 멘토와 함께했고요. 또 이 마디 투자 비법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자,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의 정종욱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다이렉트 전략 과연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정리하죠.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를 주장을 하십니다. BH를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정종욱 대리는 내수주 또 음식료 업종을 꼽았습니다. 그에 맞는 메일유업. 요즘 전문가분들 메일유업 언급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네요. 네, 자 먼저 조준성 이사님의 당분간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단 시장에 써가지고 2,00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가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종목별로도 이제 순환이 좀 들어가고 있죠.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5일선 타고 가는 대형주 몇 개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기어서 약간 튀어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상반기까지 이제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왔는데 지금 양적 완화가 이제 요물이 됐죠. 시장을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축소하느냐 뭐 연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양적 완화가 요물이 돼가지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는 박스권에서 하단 공략,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에서는 답은 안 나오죠. 사실 전고점은 2,000포인트, 2,100, 2,200 간다 하더라도 1980, 90에서 올라온 느낌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2,000포인트 올라 1950에서 1950 오고 1950 또 2,000포인트 오고 2,000포인트 박스권 가더라도 종목별로 순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개를 또 놔둬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몇 개 이제 대표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로 삼성 SDI가 있습니다. 회사 참 좋아진다고 떠들고 있죠. 근데 8월 달에 17만 원대 많이 올라왔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뭐 17과 18 사이로 지그재그 한다고 운 좋으면 또 돌파도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옆으로 또 이 과정을 지난번처럼 이제 7, 8월처럼 이렇게 이 박스권을 나올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박스권을. 그러게 되면은 요거 같은 거는 5일선이 살아있죠.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단을 뭐 19만 9천 원 이번에 찍었는데 19만 9천 원과 18만 원 사이에서 18만 5천 원, 18만 원 사이에서 요 부분들이 이제 매수 가격대가 되고 요 구간들이 매도 가격대 되는 거죠. 근데 요 폭이 고점, 아래점 하단이 한 20%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 아래로 분할로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삼성 SDI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얘기고 근데 이 현재 얘기가 아직까지 또 다음 달까지도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가 뭐 1980, 70 가가지고 꺾여 내려간다.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SDI가 많이 밀리면 SDI 산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렇게 비슷하게 날라온 게 또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죠. 왜냐면은 날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게 5일선을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 5일선이 지금 예를 들어서 13만 2천 원이 5일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5일선 기준에 가지고 공략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13만 5천 원과 16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이는데 요 폭도 상당히 하겠죠. 첫 번째 눌림목 들어왔을 때 14만 원 이하, 13만 5천 원부터 빠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요런 구간 또 매수하게 되면 또 다시 지그재그 이쪽 상당히 나옵니다. 또 요런 것들이 또 끼가 있어가지고 또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증권사가 또 20 얼마를 불렀는데 시가총인데 1조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심하게 들어온 게임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또 개발성했기 때문에 조심 들어오는데 이 진폭이 클 경우에는 이것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죠.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무난하게 보실 게 자동차주에서 현대차, 기아차 좀 밀리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를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올드가 아니라 한국 타이어입니다. 오늘 6만 1,400원 반등이 들어가는데 요 종목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 6만 원과 6만 5천 원 사이 한 칸에서 움직이는 거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요 사이에서 5% 게임이라든지 10% 게임을 뭐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죠. 6만 원 이하 내려가더라도 다시 6만 이상을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초반 공략 6만 4, 5천 원대는 매도가 되는 거겠죠. 이런 종목이 제가 계속 찍어드리면 대상도 그렇고 잘 안 죽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거의 한 10개 찍으면 제가 한두 개 좀 망가지고 나머지 8개, 9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트에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지금 11조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인데, 실적이 나름대로 월봉 보시게 되면은, 현대중공업과는 다르죠. 현대중공업 20조짜리인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대중공업 60만원짜리가 지금 27만원에 많이 망가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된 거죠. 2007년 기준해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월봉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1선을 기준해서, 요런 점을 끼게 되는 거죠. 현대중공업보다는 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이 낫고, 요렇게 타고 오는 종목들의 대형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1선을, 이제 5일선 공략이 아니라, 요런 21선 빨간선을 기준해가지고, 이 폭을 한 5% 잡고 움직이는 거죠. 21선 아래매도, 5일선을 기준해가지고, 매도 한다든지, 아래쪽 매수, 이쪽 매도, 이런 쪽 해가지고, 좀 똘똘한 우량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의 내수주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가 원래 양적 완화 축소 이슈 때문에 조금 억눌렸던 부분들,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000원 가까운 수량이 지금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제 지수 자체를 201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됐건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 좋은데, 지금 현대기아차, 그리고 뭐 조선, 화학, 철강, 뭐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것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망설여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고 저는 봐지고 있거든요. 지금 2011포인트에서 더 강한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기관 투신권에 있는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기관이 같이 동반해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인 하나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좀 부딪힌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무리하게 대형주 따라가기보다는 그 다음 장을 좀 예상하면서 조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내수주라든가 코스닥 IT 부품,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음식료 업종 자체가 지금 지수가 올라온 반면에 음식료 업종은 좀 그 지수 올라간 만큼 같이 올라가주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음식료품 차트인데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오리온도 지금 중국 모멘텀 부재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고, 또 이사님이 좀 좋아하시는 대상 같은 종목도 지금 저점 다지면서 다시 또 이제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중국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급상승했다가 같이 음식료품 빠지면서 같이 덩달아 빠졌었는데, 최근에 9월달 들어서부터 다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 장에서는 대부분 내수주가 한 번 더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동안 못 갔던 코스닥이 한 번 더 움직여주는데, 삼성전자가 좀 이제 갤럭시 노트 3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판매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부품주들, 오늘 파트론 같은 경우도 좀 2.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옵트렌트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어제 강하게 상승해주고 오늘 또 좀 강한 모습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저점을 좀 탈피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다음 장이 내수주나 IT 쪽으로, IT 부품, 코스닥 IT 부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두고 미리부터 조금씩 매수한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갈 때 같이 덩달아서 수익을 못 났던 분들이라면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은 앞으로 뭐 과거에 뭐 코스피 올라갈 때 좀 소외받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 이사님의 BH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게 코스닥에 이제 BH를 갖고 왔는데, 종목에 써가지고, 부품주들이 핸드폰 부품에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 그나마 거기 최근 요 레포트 나온 거 보면은 18,000원 나오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이게 300억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되는데, 2만원 가면은 이게 시가총액 3,000억이 돼가지고 퍼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파트론이라든지, KH 바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써가지고, 요렇게 7월 달에 망가진 다음에 저점 찍어놓고 바닥 꾸준하게 이제 우상승 가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나중에 또 한번 선도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아까 앞에서 제가 박스권 매매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지그재 매매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단 쪽과 상단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존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받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거 갖고는 쉽게 그냥 뭐 10%가 1,000원대는 그냥 되니까 12,000원 초반 이런 가격대 보시면은 초반 아래에서 사셔가지고 13,000원 되지 또 기분 좋으면 13,000원 또 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있는 종목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죠. 대신에 요건 손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분번호 보시면은 11,500원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탄력이 죽어가는 차트입니다. 이게 수급이 엮인다는 거. 회사는 멀쩡한데 수급이 엮인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아니면 전반적으로 또 무슨 안 좋은 악재가 애플이든 삼성이든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11,500원 이하에서는 손절하는 걸로, 손 안 대는 걸로. 그 대신에 요 위에서는 13,000원에서 요 가격대는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13,000원과 12,000원 계속 박스권 수익을 줄 수 있는 단기 구간이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메일 유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메일 유업 우유 만드는 회사인 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일단 우유 가격 최근에 인상한다는 뉴스 때문에 조금 막 속상하고 막 화나신 분들도 좀 많을 텐데요. 일단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메일 유업 일단 우유 인상권에 대해서 이게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가게에 대한 부담이 작용될 수 있지만 메일 유업 우유를 판매하는 업체 입장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유값 원료 자체가 100원 인상은 했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그런 눈치들 때문에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이제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메일업 주가를 눌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200원 올렸는데 200원 올리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액,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일단 메일업이 국내 시장에서는 우유값 인상으로 이제 호재를 하나 맞았고 중국에서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고서에서 시스포켓이라는 이제 이슈 이 단어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아이를 한 명만 낳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부양하는 그 주머니가 부모님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6명이 한 아이를 부양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는 뭐 돈 6명이서 돈을 그냥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 지불하는 그 가격만큼 어떻게 보면 고급 제품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고급 제품을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일단 그 메일 유업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부터 주가가 좀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 자체에서도 지금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했지만 경기 민감주 같이 못 따라갔다 그러면 매일 유업 지금부터 조금씩 순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매일 한 2주 정도 지금 갇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충분히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어떤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메일 유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열어두셨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다시 한번? 네. 일단 메일 유업 가격은 뭐 월요일 시초가 잡아도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아침 장에는 약간 한 1% 정도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그 전에 상승했던 그전 저점이 32,400원 정도에서 손절 라인 좀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전 가격이었던 46,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에 대해서까지 여러분께 잡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남양유업 사태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해서 메일유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중복해서 관심을 둔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조준성, 정종국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한 다이렉트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할 코너는 내일장에서 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가치주를 가려보는 이상노 멘토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나보도록 하죠. 이상노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코스피보다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까지 잠시 쉬고 지체되었던 바이오 제약업종이라든지 바로 IT 분야에 대해서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이 좀 나왔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유망하구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장 마지막 이번 주를 마감하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려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불을 빨갛게 비추고 있는데 한 개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종목군들이 나열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리온쿠첸 같은 거 밥솥 요새 많이 팔린다고 하죠. 바로 중국에서 매출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 큰 폭의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이었고, 자, 상신 브레이크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신 브레이크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상신 브레이크라는 업체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구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 패드를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마모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소모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성차 중에서도 벨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거죠? 바로 타이어 업종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상신 브레이크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점수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 별표로 한 개 좀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가치적인 부분으로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겠고, 대신 월요일장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N자형 파동을 나타내면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가격대 5,600원대의 가격대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단위였고요. 그만큼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80점, 업황 테마 점수는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한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또 다음 종목으로 위닉스가 좀 눈에 띄는데요. 위닉스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 위닉스는 내가 알기로는 여름 가치주였는데, 맞죠? 여름 바로 제스키 시장의 절대 강자, 바로 조인성 씨가 선전하고 광고하던 그 기업입니다. 바로 위닉스인데, 매출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제습기 점유율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름이 다 가고 다시 가을, 겨울이 오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었을까? 바로 제습기 말고 가습기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겨울에 대한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과받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의 언덕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가치적으로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까,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 주가로 한번 따진다면 일단 PER 10배를 환산해서 한번 가치를 매겨본다면 13,000원까지는 꾸준히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일찍적으로 테마가 좀 죽으면서 내려왔던 분위기가 좀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점수는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80점. 대신 업황 테마 점수는 여름은 지났습니다. 업황 테마 점수는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오늘 삼천리 자전거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고요. 자, EM텍이라는 기업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EM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텍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왜 이런 반등이 나타났을까? 바로 IT 종목군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승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EM텍 같은 기업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EM텍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바로 삼성전자의 80%를 스피커 분야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처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계없이 스피커에 대한 모든 물건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상승에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악성 물량으로 분포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악성 물량을 좀 더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기업의 실적적인 분위기가 동반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 주가를 한번 매겨본다면 지금 EM텍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16,000원대까지 나오거든요. 하지만 소외되어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15,000원대까지는 가격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15,000원, 가치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 점수는 40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점수는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아직까지 IT에 대한 큰 반등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큰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까지 급등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존재 조건은 거래량이 급등됐던 종목군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의 적정 가치와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체크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거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시젠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 제가 2월달, 3월달에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시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유전자 감식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누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까? 바로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메디톡스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큰 계약권을 따냈다는 거였죠.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도 기술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까지 상당한 고평가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가치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바이오 제약 업종의 큰 특징이라면 계약 건수에 따라서 시즌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 협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적인 부분 그리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상승을 어느 정도 보였다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당한 매물권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기술 이전이 확실히 뉴스거리로 좀 나와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는 40점, 그리고 가치는 아직까지는 좀 낮죠. 50점. 그리고 지금 업황 테마 점수는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의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종목만큼은 좀 더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바로 동일 고무 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모품에 해당하는 게 바로 고무 벨트겠죠. 지금 동일 고무 벨트가 주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문을 여닫이를 할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산업용 벨트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썬루프가 누수된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죠. 거기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고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동일 고무 벨트라고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동일 고무 벨트의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건데,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더 나왔다고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봉상의 거래량을 보면
어제보다는 상당한 거래량이 좀 더 분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진정한 눌림목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있던 이 윗꼬리는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량이라고 좀 해석을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어느 정도의 이평선을 깨는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상당히 문제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군이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100원대를 제가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운수장비 부품업종이라든지 중소형주에 상당한 관심권이 좀 쏠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 자체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거래량으로 통해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모든 이의 관심은 중소형주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동일 고무벨트 진격 앞으로! 네, 그냥 이상로 멘토께서 진격 앞으로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잠이 그냥 확 깨버리네요. 야, 역시 항상 그냥 밝고 활기찬 모습의 이상로 멘토님께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얘네 소대장 시절 때문에 나를 따르라 맨날 막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집 갔더니 얼음통에 나를 따르라고 써있던데. 예, 오늘 장 될 장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